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어플 개발 채널 YS고TV 고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녹화하는 날짜는 2020년 5월 20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보니까 확진 환자가 11,110명입니다. 전날 대비 32명이 증가가 되었고요. 검사 진행은 16,351명, 그다음에 격리 해제는 1,066명, 사망자는 263명입니다.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모범 사료에서 소강 상태에 있다가 과거에 보면 신천지 때문에 상당히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태원 관련된 클럽에서 노래방이랄지 이렇게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 삼성병원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10명 언더로 되다가 지금 다시 3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지금 완벽하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강 혜택가 되지 않고 있고 항상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코로나에 대해서 배경을 약간 생각하면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부터 시작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가지고 전염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유행 전염병으로 발전했었고요. 약 100일로 보면 지난달 4월 12일로 봤을 때 215국 나라에서 18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11만 명 정도가 사망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지도에 의하면 중국 사망자가 33,039명, 33,039명이고요. 이 시작해서 이 전염병 유럽의 이탈리아 19,468명이 사망을 했고요. 스페인이 16,97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사망자가 25,580명 정도로 맹일 떨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 전염병은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직은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하나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백신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과거 1918년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거의 100년 만에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100년 만에 최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2기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충격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쳐보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사회적 환경 변화,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제 피부에 와닿는 그 문구가 출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미래 한국의 박성현 미래 한국 발행인 그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한 자료고요. 주제는 미래 논단 코로나로 변화될 세상. 4월 24일 날 그 미래 한국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에서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5월 10일 날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출처에 의해서 좀 유사점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유사한 환경 변화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거의 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발표한 근거로 해서 한번 제 생각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미래 한국 관련된 그 발표한 내용의 키워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키워드하고 유사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도식화해 봤는데요. 일단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서 키워드로는 5가지로 지금 미래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그 다음에 원격 교육,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글로벌 체인 변화, 그 다음에 국제 질서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언택트 문화 모습에서, 언택트라는 것은 비대면입니다.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미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해서 일단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앱을 사용한 비대면 주문이나 배달 산업의 성장, 확진자와의 접촉을 피해 우리끼리 우리만이라는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문화, 그리고 재근무나 근무시간 단축 등에 따른 홈 트렌드 강화, 이런 것들이겠고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신기술이나 신약 개발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5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SNS가 활성화되고,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단축 등에 의해서 집에서 지내는 트렌드가 변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이 급선무라는 게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근차근 미래 한국 논단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택근무 방식이 급증하고 사회적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언택트 문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아닌 그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격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무를 못하고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집에 인터넷 사정이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온라인 이런 게 발전하게 되겠죠. 비대면 업무를 통해서 화상회의랄지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사회가 디지털화가 치닫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도입률에서는 세계 선두권에 속하지만 사회의 디지털화는 아직 국제 수준에 많이 묻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있고, 초기에는 전부 다 초중고 대학까지 전부 다 온라인 강의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상당히 초기 이 온라인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송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5월 20일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첫 온라인 강의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재택근무로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유연하게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권 신장 및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바람직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영향을 줘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 그 다음에 홈오피스 관련 기기, 웹캠이랄지 캠코더, 그 삼각대, 방송용 마이크, 노트북 등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유튜버나 이런 그 채널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SNS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홈오피스 시대에 성급 다가오면서 이제 주거 문화와 아파트 설계, 개연도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사무실과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방에서 휴식도 하고 업무도 같이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주거 문화나 아파트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바뀌지 않을까. 그 건축업에서도 이런 것도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가 또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과거에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되고 있지만 점점점 집에서 생활하는 행위가 많아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공기청정이나 에어사고 기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기본 사양으로 많이 건축에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야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회적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팩트고요. 이건 이미 저희가 우리 모두 국민이 지금 피부에 와닿게끔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온라인 교육을 얘기했는데 원격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방식의 변화가 이미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의 장기적인 확대는 지방과 수도권 대학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교수 수요 감소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사회교육이 활발해지는 등 대학 구조조정의 촉진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꼭 이제 대학마다의 차이가 그 대학에 해당되는 교수의 강의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퀄리티 있는 어떤 그런 강의나 명강의 있는 교수들의 그 강의를 갖다가 대학에 상관없이 온라인 원격 교육을 통해서 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간의 그런 교육 퀄리티를 통해서 자유경제 시대에 되면서 교육 질도 높아질 거고 그 교육을 질을 바탕으로 해서 수강생들, 학생들이 다양한 그런 교육에 대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으면 강의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산업에서는 스마트 공장 전환이 빠르게 진행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전에도 이미 벌써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제 유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되면서 근무일수가 줄어들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고자 자동화를 공장에서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AI를 하기 위해서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제조업이 많이 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설비나 자동화 설비, 거기에 대한 컨텐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생기고 있고 또 개발도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업무 등의 증가로 인해서 사람 현장에서도 사람이 적게 일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채팅 기술, 빅데이터, 태그 정보 기술, 5G, 가상 증강현실 기술 등등이 스마트 공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 확진이 생겼을 때에는 3일 공장이 폐쇄가 되고 또 접촉자, 비접촉자 하더라도 14일간 격리가 되다 보면 공장이 폐쇄되면서 고객에 대한 납기를 맞출 수가 없고 상당히 제조 현장에서는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유행이 될 경우에는 제조 현장에 약간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4차 산업회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세 번째 안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화상회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면회의보다는 부족한 면이 많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속기록 발전이랄지 3차원 영상, 가상현실 기술 적용, 상대방 감정을 갖다 읽는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벤처 기업들이 다수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가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아직 풀려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원격 의료가 가능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헬스 관련된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의료 서비스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와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노동력 확보에 인해서 많은 글로벌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도 올림픽을 하고 나서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베트남 쪽으로 많은 공장들이, 세계 공장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의존도가 코로나19 전에도 많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중국의 코로나 사태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미숙하다 보니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중국 의존도만 해가지고는 모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중국 의존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해결하거나 다른 이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 없는 거죠. 각 국가에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국제 질서가 바뀔 것이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대응 능력이 이번에 미국이랄지 영국이랄지 유럽 국가들이 이 대응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의 선진국으로서의 이상이 떨어짐으로써 또 국제 질서의 이상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도약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그런 응집력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한국에서는 마지막으로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신기술 개발, 신약 개발을 통해서 국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핵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랄지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랄지 앞으로 AI 기술을 더 확대하는 거랄지 미래차랄지 이런 것들이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아까 코로나19 관련된 신약 개발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질서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도할 수 있는 기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래 한국에 대한 박성현 미래 한국 발행인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와 유사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3주년 취임 연설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봤을 때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연설의 핵심 청사진을 5가지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형 경제 정책을 적용하겠다. 두 번째는 해외 첨단 산업 투자 유치 가감한 전략 추진을 하겠다. 세 번째는
국민 취업지원제 시행 및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두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남북 인간 안보 협력하는 생명 평화 공동체 희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현재가 아닌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국가 미래를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경제 위기의 극복에 초점을 맞춰서 이 5가지의 청사진을 그리셨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입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미래차, 수소차, 전기차 등의 3대 신성장 산업을 더 강력히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아까 이제는 전염병 때문에 바이오 부분에 대한 헬스, 의학 쪽에 신약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래차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핵심 과제로 해서 신성장 산업을 통해서 더 강력히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비대면 산업 육성, 조처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가 대핵심 프로젝트로 잡고 한국판 누딜 정책을 진행해서 사회 전방위적인 개혁과 정책 개혁을 동시에 빠르게 추진하시겠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이 부분은 저희가 K-방역을 통해서 전 국민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범 사례로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셨고요. 거기에 따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기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중국이 됐지만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우리는 K-방역을 통해서 우리 자체의 안전을 자신 있게 전 세계에 모범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로서의 그 여건을 가지게 됐다. 세계가 안심 투자처로 선호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조례의 기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과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한국에서 될 수 있게끔 산업 지도를 우리가 바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K방을 통해서 세계의 신뢰가 묻고 디지털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기술도 더 보유하고 그래서 다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키워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님 말씀이나 미래한국의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랄지 5가지 키워드는 비대면 언택트 문화에 관련된 걸로서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택근무랄지, 그 다음에 온라인 본격 교육,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공장을 이용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 그래서 선진국의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들을 갖다가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도 이번에 방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이용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그 선진국 방역에 들어갈 수 있고 세계의 질서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아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기술과 신약 개발이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개인의 삶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필요하고 이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비대면적으로 바뀌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우리도 발맞춰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K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도 일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손 씻고 밖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생활화돼서 몸에 뵐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맞춰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5분도 앞을 모를 텐데 미래를 어떻게 미리 예상을 하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통령 말씀이나 미래한국에서 작성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그 매체나 다 이제 검토를 해보았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두고 여기까지 출처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유사점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이거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뵙겠습니다. 안녕.